안녕하십니까. 한강리치부동산 나승성. 오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근데 아침부터 전화가 두 통이 왔습니다. 그래서 두 통 내용이 뭐냐면 집을 세입자가 있는데 집을 팔려고 한다. 그러면 새롭게 집을 사서 오는 사람이 기존의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와서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세입자분은 그렇게 들어오겠다는 주인에 대해서 나는 계약갱신권을 요구해서 계속 살 수 있는지, 이 질문이 두 가지가 아침에 왔습니다. 그것도 10시 전에 두 통이나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이런 전화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전화상으로 했는데 이거를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유튜브로 올리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하는 거 외에도 다른 분들도 많이 이거에 대해서 찍고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참고로 저희 부동산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문기사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제가 참고로 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전공은 아니지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사견이기 때문에 이게 유권 해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을 믿고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네가 책임져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유권 해석기관인 법무부나 국토부의 해석을 받으시고 하시고요. 조만간 기사를 보니까 조만간 이에 관해서 국토부와 법무부에서 유권 해석을 내려놓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여러 얘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자, 먼저 사실관계,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구성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제가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분이 세입자예요. 저는 주인처럼 생겼죠? 여기는 세입자처럼 생겼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임대차 3법이 통과돼서 이분은 저에게 집을 계속 살겠습니다. 5%만 올려주고, 그런데 저는 집을 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을 팔고 딱 계약을 해서 새로운 손님 붙이려고 하는데, 이 사시려는 분은 신혼부부예요. 그래서 와서 자기가 직접 들어와서 신혼사연처에서 살겠다, 이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살겠다고 하는데, 이분은 무슨 소리, 나 그죠. 주택임대차 3법 보호 받잖아, 왜 당신이 나와라 마라 이렇게 막 따지고 싶은 거예요. 이제 성격은 부드러운데 굉장히 말은 그러면 서로 이렇게 맞춰서 할 걸. 미리서 오늘 각본 없이 합니다. 참고로 그냥 제가 즉흥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1인 2역을 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네. 좀 내가 문의하라서 아무 생각 없이 찍어요 원래. 근데 어찌됐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쟁점이 뭐냐면, 자, 누구를 보호할 건가요? 누구를? 자, 새로운 매수인을 보호할 건지, 그 다음에 임차인을 보호할 건지. 그래서 지금 이 보면 이걸 보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새로운 임대차 보호법의 시행 전에는 2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임대인이, 그렇죠? 임차인은 1개월에서 6개월인가? 6개월에서 1개월인데 이제 12월 이후에는 아니, 새로운 법 개정 전에 1개월이죠. 1개월? 네,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근데 이제 새로운 법이 통과되면서 6개월 이내에 이렇게 6개월 이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2개월 전까지. 그렇죠? 12월 10일부터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12월 10일부터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렇게 현재 지금 남아있는 시점에서 6개월이 안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9월 5일이네요.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이게 정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민변인가요? 네. 민변에서 개정 해설서를 내놨고, 그 다음에 법무부랑 국토부에서 유권 해설을 내놨는데 이에 관해서 명확하게 해석이 안 돼 있어요. 즉 법무부나 국토부 거는 이에 관한 유권 해석이 내용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변에서 이렇게 내놨는데 여기 보면은, 자, 6개월 이전에 매매를 해버리고 등기까지 끝났다. 그럼 당연히 새로운 주인이 계약갱신권을 거절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건 아니니까. 그 전에 매수인은 누구의 권리를 이어받아요? 그 전 매도인의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그대로 행사하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계약 체결로 듣기 전에 이 기간이 어정쩡하게 걸려 있어요. 그럼 등기까지 넘어오지 않았으면 매수인이 임대인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죠. 매도인이 임대인이에요. 여전히. 그럼 매수인은 자기가 등기를 끝내야만 내가 주인으로서 임대인 자격으로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임대차 3법은 누구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임대인한테. 임대인에게. 그런데 매수인이 임대인 자격이 아닌데 내가 계약갱신권을 거절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쟁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취지는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 체결 후 등기 전까지는 안 되는데, 이제 보면 국토부는 사례별로 따져야 되고
참여연대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해야 된다. 즉 매수인은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세입자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뭐 이런 취지예요. 결론은. 그리고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거주 하려고 했는데 2년간 갭 투자 살라고요 하면서 나오는 이런 기사들 보면 출처를 안 받겨놨네. 자, 이런 거 보면은 여기 법무부의 취지 뭐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원래 법무부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국토부랑 같이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어찌됐든 여기서 취지는 뭐냐면 세입자가 나 계약갱신청을 안 할래 라고 했는데 갑자기 나 하겠다. 그래도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호 취지인데, 자,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어드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계약갱신권을 인정해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매수인하고 관계에 있어서. 관계에서요? 네. 뭐 근데 사실은 딱 명확하게 지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면- 매수인도 이제 입주를 하는 분 같은 경우하고 또 임차인도 그렇고 네. 만약에 내가 임차인이다 그러면 나는 이제 입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임차인이다 그러면 나는 계속 살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이제 보통 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네. 제가 이제 법을 공부했으니까 네. 잘난 척 좀 할게요. 네. 자, 질문할게 대답해봐요. 네. 공인중개사 공부한 실력으로. 네. 자, 민법에는 소유자는 사용 수익 처분이라고 하는 세 개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처분 권한이 있어요. 사용 수익 처분. 근데 우리가 이거를 전세를 준 순간 사용 수익은 누가 갖고 있냐면 세입자가 갖고 있어요. 주인은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에게 처분을 못하게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유재산 침해한 거예요. 분명하게. 근데 신문기사를 보면 그런 뉘앙스가 많은데 이런 거를 안 살피고 무조건 처분을 못하게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처분할 수 있습니다. 처분할 수 있는데 이거를 전세를 낀 상태에서 처분하면 그 전세 세입자에 대한 권리라든가 의무를 그대로 새로 사는 사람이 승계받는 거죠. 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가능하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건 처분재산, 처분권을 박탈한 거 아니에요. 이건 사유재산 침해한 게 아니에요. 제한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못 팔기 때문에 어떤 사유재산권 침해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불가능하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민법보다 특별법이에요, 하위법이에요? 특별법이죠. 특별법이죠. 그러면 일반법인데 민법이 일반법인데 일반법 우선의 원칙이 있어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어요. 특별법 우선 원칙 그렇죠. 아닌가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먼저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에서도 이게 있어요. 자, 보면은 이거를 해석을 애매하게 해놨던데 뭐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일반 법 해석의 원리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크게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못 찾겠네. 여기 있네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좀 논쟁을 하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주택임대차 3법에 의해서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뭐가 있었죠? 이제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거나 그렇죠. 네. 임대인이나 임대 직계 좀비속이 네. 들어와서 살겠다라고 하면 계약갱신권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박탈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새로운 매수인이 들어와서 살고 있다고 했을 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등기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로 매수하신 분은 임대인이 아닌 거죠. 그리고 우리 주택임대차법의 명문으로 본인이 실거주 하기로 한 경우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매매 진행 과정에서 등기가 이전이 안 됐다면, 그리고 법무부 민변단체 해석도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등기까지 완료됐다면 인정해 주는 게 그때는 본인들이 임대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있는 그런 계약들은 자, 임대인이 그거를 매매를 그러니까 임대인이 매도를 했더라도 매수인이 아직은 임대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건을 파는 것은 민법상의 계약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임대차법이라는 특별법상의 권리예요. 그러면 특별법상의 권리와 민법상의 일반 법리가 충돌하면 어느 게 우선해요? 이제 주택임대법 그렇죠. 우선. 그래서 임대차 3법 적용 전에도 임차인의 권리가 먼저 보호됐고 또 임차인에게 반하는 모든 불이익한 법적 계약은 무효라고 주택임대차법에
2조인가? 아, 너무 그 앞에 부분에 있어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모든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게 있어요. 자, 두 번째 쟁점. 자, 그러면 또 일부에서 이거를 갖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어요. 제6조의 3, 1항 9호에 따라서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이번에 도입된 게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자, 그러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그 명시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다 정해놨어요. 그럼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거는 명문으로 규정해놓고 만약에 이걸로 해석을 해서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더 확장을 해석해버리면 주택임대차법 제도 취지가 훼손이 돼버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다 당사자 간의 계약을 진행해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에서 예컨대 집이 불이 나서 계약을 유지할 수가 없다. 임차인의 실수라면 임차인의 실수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그러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나 집 나갈 테니까 돈 돌려줘 라고 했을 때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임차인이 막 집을 막 때려 부시고 그래요. 막 부부싸움 하면서 막 집어 던지고. 네. 그럼 임대인 봤을 때 이거 심각한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는 나 당신들하고 이거 계속 계약을 유지하기 힘들겠다. 이거는 계약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는 어떤 예외적인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이 매매 과정에 있어서 명문의 규정으로 임대인이 들어와서 사는 경우로 규정을 해놨는데 명문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문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조항을 가지고 우회적으로 해석을 통해서 그것을 명문의 규정을 배제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성문법 국가예요? 불문법 국가예요? 자, 성문법 국가예요.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글자로 정해놔야 돼요. 불문법은 예외적인 사유. 예외적인 사유인데 세 가지 사유가 있어요. 법적 확신을 갖는 단계. 그래서 법적 확신이라는 것은 판례에 의해서 그게 인정이 되면 법에 없더라도 일종의 관습법적으로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제도 취지에 비춰봐서 자 임대인과 매도인과 매수인의 그 일반 민법상의 계약의 원리, 그 다음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이라는 건 특별법상의 계약 관계상 당연히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주택임대차법이 먼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 보호가 먼저라는 거 당연한 거고요. 법 논리상. 두 번째, 주택임대차법에서도 명문의 규정에서 임대인이 들어와서 사는 경우만 규정을 하고 있지 임대인의 지위를 계승하지 못한, 승계하지 못한 매수인이 들어와서 사는 경우는 거기에 해당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문으로 매수인은 거기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이 임대인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그 임차인이 계약갱신권 요구를 할 수 있는 그 기간 전에 이미 매매를 통해서 임대인의 지위를 차지해버리면 돼요. 그럼 6개월 전이라고 보면 되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변호사들은 법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논리고 만약에 그 사이에 6개월과 1개월 사이에 있다면 매수인은 지위가 불안정한 거죠. 그럴 경우는 협의를 통해서 그렇다면 모든 것은 법 만능주의는 아니니까. 근데 세입자한테 뭐 적정하게 보상을 해준다든지 가끔 뭐 이제 우리 부동산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세입자를 좀 부득이하게 몇 개월 먼저 내보내려고 할 경우는 이사비를 뭐 준다든지 이렇게 협의하시면 돼요. 법이 있긴 있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협의가 안 됐을 때 최종적으로 법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고 그 전에 당사자끼리 협의를 하시면 돼요. 그게 그리고 우리 이제 하다 보면 5%밖에 못 올리지만 임차인이 내가 더 올려줄게 이러신 분도 있어요. 그럼 당사자가 합의하면 그냥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 임차인 간에 서로 맨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하다 보면 사이가 좋은 그 집주인 관계도 있고 굉장히 막 아웅다웅 싸우는 그런 집주인과 세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어차피 사람 사는 인정상 좀 서로 좋게 하고 있는 게 또 집주인도 세입자한테 가급적 좋게 해주고 있는 게 나중에 자기가 아쉬운 소리 할 때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의 그 갑질 이런 건 물론 하신 분 요즘은 없어요. 하도 항상 뱅스크림 때리니까. 이제 어쨌든 법 논리상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제도 취지상 임대차 3법을 뭐하러 만들었어요 이번에?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쵸. 만들었죠. 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 3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예외 사유는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법해석의 원칙에서 신법이 있고 국법이 있어요. 네. 그러면 신법 우선이에요, 국법 우선이에요?
신법 아니에요? 그게 아닌가요? 법 공부는 잘할 것 같은데. 네. 나는 법을 공부해서 하는 건데 법을 공부 안 해도 잘하네. 신법이에요. 신법이라는 건 뭐냐면 그동안 새로운 어떤 사정이 생겨서 그거를 새롭게 규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신법과 구법이 있으면 신법이 우선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제도 취지로 봤을 때, 자, 일반법과 특별법, 그다음에 주택 임대차법법 내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그다음에 신법과 구법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법 해석의 원칙상 이런 거를 토탈해서 정리하면 최우선적으로 보호받는 건 누구다? 임차인. 임차인. 네.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제 생각이 짧을 수 있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 임대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 같은 게 6개월 전에 등기를 쳐버렸다든지 그렇다든지 그러고 뭐 본인이 와서 살겠다든지 본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는데 못 살게 하면 이거는 국가 나쁜 거죠. 그렇죠.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인정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전세를 끼고 팔겠다. 옛날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세를 끼고 파는 거요? 옛날에는 있었죠. 많았죠. 많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매매 가격과 임차 보증금이 갭이 그동안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고 전세 보증금은 별로 안 오르고 옛날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입주장 같은데 싸게 들어가신 분하고 이 갭 투자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갭 투자를 하실 분들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10억 이상 예컨대 갭 투자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가서 임대인은 그거를 이제 갭 투자해서 전세 보증금을 많이 올리고 갭 투자를 줄여서 팔려고 하는데 이 매수인이 계약갱신 거주권을 딱 행사하면서 나 5%만 인정해줄게. 또 최근에는 그것도 갱신 청구 계약갱신 청구권을 법적으로 소송을 하기 전에 나 안 올려줄래?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걸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알아요? 아니. 자, 5% 주인이 5% 올려달라면 무조건 5% 올려줘야 돼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거절할 수 있어요. 예, 자, 거절할 수 있죠. 자, 이거 뭐냐면 차임 증감 청구권이에요. 차임이 뭐예요? 보증금이죠? 예. 증감, 올라가고, 감, 내려가고. 그거를 청구권이라고 해요.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그 상대가 있는 거죠. 네. 청구해서 자기 의사를 관찰하면 뭐를 해야 돼요? 뭔가 이제 거기에 대한 증명 자료를 증거 자료를 내서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근데 차임 증감 청구권이 제 기억에는 아마 경제적인 뭐 그 여러 가지 사유가 뭐 이렇게 변동이 됐거나 그럴 경우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경우에 경제사정? 사유가 있거든요. 경제사정.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자 차임증감 청구권 있다 해서 제가 아까 집주인하고 했으니까 네. 보증금 올려주세요라고 했는데 본인이 싫어요. 네, 생각해보니까 안 된다. 그러면 나는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청구권은 뭐냐면 상대권이에요. 상대권. 내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으면 상대방한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법적으로 소송을 해야 돼요. 네, 그렇죠. 소송. 소송. 소송할 때는 뭘 증명해야 돼? 내가 왜 그거를 올려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경제적인 사정의 변경이 있는지 이걸 내가 다 입증을 해야 되는 네.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청구권이라는 그것 때문에 옛날에는 사람들이 생각 없이 그냥 올려달라면 올려주고 그랬는데 이 참 요즘 다 똑똑해져가지고 큰일이네 이거. 어쨌든 요즘 손님 중에는 저기 뭐죠 중개사보다 훨씬 더 공부 많이 하고 싶은 분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저희들이 난처할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청구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 또 그거를 또 그 연구해가지고 파가지고 이게 있기 때문에 나는 올려줄 수 없다 이런 게 또 나오는 거예요. 이슈가. 그렇죠. 요즘에는 뭐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서로 다 잘 알고 있더라고요. 자,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한강 리치에 계약갱신 관련하고 매수인 이런 분들 전화를 좀 수없이 받았는데 저희 유튜브를 보시고 저희 한강 리치 입장은 이래요. 조만간 법무부하고 국토부에서 유권 해석이 내려온답니다. 그때 유권 해석이 나오면 자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판사가 해요. 그런데 유권 해석 그 다음에 권리가 있는 게 유권 해석이에요. 신문 기사 뭐 누가 어느 부동산에 이랬다더라 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희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한 말도 아주 그냥 개무시해도 돼요. 최종적으로 누구다? 유권 해석 기관이 어떻게 해석했냐. 그러니까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권한, 법을 만들고 있는 그 부처에서 어떻게 해석하냐가 가장 큰 관건이다. 그래서 그걸 참조하시고요. 그 전까지 혹시라도 매매라든가 이런 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참조를 하시고 만약에 내가 집을 샀어요.
그런데 나는 거기 들어가서 살고 싶어. 근데 저 사람이 순순히 응해줘서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으면 고마운 거고, 그렇지 못하고 이 와중 중에서도 내가 계약금을 다 줬고 매매가 진행되서 이렇다고 하면 최악의 경우에는 내가 그 사람 2년 더 살게 해줄 수도 있구나. 생각을 해요. 이런 잠재적인 리스크를 떠안고 내가 있구나라고 하시고, 무조건 내가 들어가서 살 테니까 너 나가라고 해서 세입자고 막 지금부터 언성 높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그 사람의 법적 권리가 있고 나도 나의 법적 권리가 있는 거죠. 그거를 조만간에 이제 법무부가 국토부에서 유권 해석해 준다고 하면 그런 게 이제 말이 나올 겁니다. 빨리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이 계약 진행되는 것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걸 얼른 해줘야 되지. 시를 끌게 아닐 것 같아요. 나 이거 한마디 더 할게요. 길긴 하지만 신문기사들 나 진짜 물론 기자라고 다 잘하는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이건 뭐냐면 이거는 갭 투자를 하지 말라는 정부 주요 주택 정책과 어긋나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건 제도 취지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자, 이 제도 취지는 뭐냐면 매수인이 내가 들어가서 살 테니까 내가 들어가서 살 테니까 너 나가라. 세입자 보고 나가라. 근데 이게 만약에 계약갱신권 인정해주면 세입자 그대로 살면서 이 사는 사람 뭐예요? 갭 투자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갭 투자. 그러면 정부에서는 갭 투자 하지 말라면서 갭 투자 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사를 쓰면 됩니까, 이게? 갭 투자 하지 말라는 거는 처음부터 자기가 들어갈 살 생각도 없으면서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집값을 사놓으면 집값이 올라갈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을 갭 투자라고 해요. 이거는 갭 투자 개념이 아니죠. 이거는 계약갱신권이라고 하는 임차인의 법적 권리와 새로운 매수인 간의 법적 충돌 과정에서 나오는 거지. 그것을 이 갭 투자로 몰고 가기 위해서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기사를 이딴 식으로 씁니까? 난 앞으로 신문기사도 이제 하나씩 제가 따질 거예요, 앞으로는. 언론개혁 해야 됩니다. 이상 마무리하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